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2월 24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3일 도쿄에서 275명, 카나가와 97명, 사이타마 105명, 치바 90명, 오사카 100명, 홋카이도 6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08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42만 7,457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2만 8,169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와 치바에서 각각 11명, 홋카이도, 사이타마, 오사카, 카나가와에서 각각 5명 등 총 5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7,603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616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75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7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45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30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11명으로 전체의 약 40%, 60대 이상은 총 79명으로 약 29%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47명, 직장 내 감염이 8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5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50대에서 100세 이상까지의 남녀 11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증가한 77명, 입원 환자는 28명 감소한 196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 187명, 누적 사망자 수는 1285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휴일이었던 23일, 칸사이 지방에서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오사카, 효고, 교토의 지사는 이날 오후 선언 해제를 위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緊急事態宣言については2月末をもって末日をもってですね、除外すべきということを要請していきたいと。 회의 후 이 세 지자체의 지사는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에게 감염 상황의 감속 영향을 바탕으로 다음 달 7일의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선언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또 음식점 단축 영업의 요청을 위해 지원금 1일 4만 엔의 재정 지원 계속을 요구하였습니다. 財政支援措置がないとなかなかもう今単独では難しいですからそこはお願いしますとそこは大臣をもしっかり支援していくという話でした。 이렇게 긴급사태 선언 해제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やっぱり経済も回していかんと世の中が回っていかないから判断は間違ってないかなと思います。3月7日でなんか全国的にみんな終わりっていうのでも良かったんちゃうかなとはちょっと思うんですけど、ちょっと早いかなまた第4波とか来るかなみたいな。 선언의 해제에 대해서는 아이치의 오무라 지사도 緊急事態宣言は解除をしていただいてですね、その上で県独自の規制措置に移行して段階を踏んでやはり感染防止対策をしっかりやっていくと。 해제 요청을 받은 니시무라 담당상은 향후 정부로서도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関西圏、中京圏については要請をいただきましたので、私どもでもう一度数字をしっかり精査をして、分析をしながら、そして専門家の意見を聞いてですね、適切なタイミングで政府として判断をしていきたいと。 정부는 오사카, 효고, 교토, 아이치, 기우, 후쿠오카 이렇게 6개 지역에 대해 이번 달 말에 선언을 해제하는 것으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출구가 보이기 시작한 긴급사태 선언 해제의 소식에 관광지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ありがたいですよね、解除されるのは。3月から新しくお客さんもね切り替えてきていただけるといいんですけど、不安だらけでまた元のようになると困るで、やっぱり解除でもうちょっと待ってくれた方がいいかな。 칸사이권과 추교권은 정부가 선언 해제의 기준으로 삼는 지표가 스테이지 3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선언의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후쿠오카는 해제를 요청하기 위한 독자적 기준이 대부분 달성될 전망으로 이번 주에 판단할 생각을 나타냈지만 今後数日の動きを見ると 향후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선언 해제에 대해서는 24일 강요 회의에서 협의하고 자문위원회나 대책본부에서 26일 정식으로 결정할 전망입니다. 한편 수도권 1도 3면은 기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선언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공휴일인 이날 상공에서 바라본 수도권의 모습은 아사쿠사는 많은 인파로 붐볐으며 치바에 위치한 아울렛 주차장은 만차였습니다. 慣れちゃってる。もう長い間緊急事態宣言でも慣れてしまったんであんまり特別な感じはしないですね。僕ら2人とも医療職なんでたまたま今日休みがあったんで出た感じです。2、3ヶ月ぶりぐらいに。 많은 젊은 세대가 익숙해졌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한편 중증화되기 쉬운 고령자는 気分転換ねっていうのもそれも大事ではないでしょうか。外の空気を吸ってそれでもう帰宅する予定です。もう家にいるの飽きちゃってるわね。お一人住まいの方なんかお話し相手もないし。 고령자는 선언은 의식하면서도 자제에 지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카나가와 에노시마의 한 음식점에는 지난 주말부터 고객이 예년의 약 80%까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긴급사태 선언 해제에 대해서는 복잡한 신경을 나타냈습니다. やっぱりお客さんが感染してしまうのも非常に困りますし、かといって売り上げがね落ちたら困るっていうことで、売り上げも欲し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まだまだね安心できない状況ですから、何とも言えないすごい複雑な心境ですよね. 신규 감염자 수 감소세가 둔화된 도쿄는 외출을 억제하기 위해 27일부터 도립공원의 주차장을 폐쇄하고 야구장, 테니스 코트 등의 운동시설의 이용을 중지할 방침입니다. 도쿄의 코이키 지사는 감염자가 또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출 자제를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무성 간부와 위성방송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스가 총리 장난가의 회식에 대해 타케다 총무상은 총 11명의 직원이 윤리규정에 위반한 향응을 받았으며 24일 징계 등의 처분을 진행하고 재발방지책을 밝히겠다고 하였습니다. 총무성 간부와 위성방송 관련 회사인 토호쿠신샤에 근무하는 스가 총리 장남 등과의 회식 문제에 대해 총무성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는 타니와키 총무심의관 등 11명의 직원이 국가공무원 윤리법에 의거한 윤리규정에 위반하였으며 총 37건, 총액 52만 6천여 엔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접대를 받은 11명의 직원은 모두 조사해서 회식 당시 토호쿠신샤가 이해관계자가 되는 줄 몰랐다라고 설명하여 총무성 내에서는 인식이 부족하고 감각이 이상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케다 총무상은 인사원의 국가공무원 윤리심의회 승인이 이루어지면 24일이라도 11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벌인 뒤 회식의 상대편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 등 재발방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무심의관 시절 1회 7만 엔이 넘는 향응을 받은 것이 드러난 야마다 마키코 내각 홍보관에 대해서는 이미 총무성을 퇴직하여 국가공무원 윤리법의 대상이 아니라며 총무성 간부들의 징계 내용이나 본인의 의향을 근거로 대응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야당 측은 접대로 인해 방송행정에 왜곡이 발생했다며 야마다 씨의 참고인 출석으로 추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은 산케이 신문과 FNN의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51.5%,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43.2%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음 총리에 걸맞는 정치가로는 코노타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22.4%의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16.1%, 코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1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노 담당상은 코로나 백신 담당에 기용되며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5.3%, 50대가 24.6%로 중년층의 지지가 높았으며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27.2%의 지지를 받으며 이시바 씨의 지지를 웃돌았습니다. 한편 스가 총리는 4.6%, 다음 자민당 총재의 의욕을 보이는 키시다 우미오 전 정조회장은 3.9%에 그쳤습니다. 또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0.8%,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3.8%였습니다. 이달부터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코로나 백신의 접종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은 90.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접종을 원한다는 의견도 5.5%포인트 증가한 74.7%에 달하였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전의 조사보다 11%포인트 늘어난 44.6%로 나타나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여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는 중지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이 49.1%로 가장 높았지만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하며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지난 조사보다 12.5%포인트 증가한 2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긴급사태 재발령에 따른 신규 감염자 수의 감소세가 개최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성차별 발언으로 사임한 조직위원회 모리 회장의 후임으로 하시모토 씨가 취임한 것에 대해서는 73.2%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후지산 기슭에 개발될 차세대 기술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우분시티로 거리 전체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기술도시입니다. 23일 열린 지진지에서 토요다 아키오 사장은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될 미래를 창조하는 일에 도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분시티는 자동운전이나 AI 등 첨단 기술의 실험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며 토요타는 차세대 마을 조성 사업으로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월 일본 내에서 출고된 노트북 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2.6배로 늘며 1월로서는 가장 많은 출하 대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자제품 업체 등으로 구성된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일본 내에서 출고된 노트북의 대수는 약 127만 7천 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배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그 출하액수는 약 706억 엔으로 1.3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월로서는 지금 형태의 통계를 발표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학습 환경을 갖추기 위해 전국 모든 중학생에게 컴퓨터 등을 배치하는 국가의 계획이 앞당겨져 진행되고 있으며 텔레워크 등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노트북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 등이 있습니다. 또 텔레워크의 급속한 확대 등을 배경으로 지난해 1년간의 노트북 출하 대수도 지금까지 가장 많은 894만여 대에 달하였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초중학교의 배치가 끝나면 출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